네, 안녕하십니까. 투자 노트를 적는 장설율입니다. 오늘은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이냐. 네, 영상 제작일은 21년 9월 20일이고요. 영상 편집일은 21년 9월 20일입니다. 우선은 앞서 들어가기 전에 절대 이 영상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9월 17일 현대중공업이 코스피에 상장했죠. 굉장한 인기를 얻어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6만원이었는데 현재 11만 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과 비슷한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은 그날 주가가 와장창 깨졌어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거의 11% 하락했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7% 빠졌네요. 같은 섹터이지만 다른 계열사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냥 경미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현대중공업이 올랐을 시에 한국조선해양은 무너지고 현대미포조선도 왜 무너졌는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에 투자한다. 그럼 무조건 알아야 될 현대중공업 지주 지배구조입니다. 지배구조. 사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지배구조를 신경 안 쓰시는데요. 굉장히 저는 지배구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과거 현대중공업이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상장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원래 있었던 주식 아니야 이러시는데, 과거 현대중공업은 이름을 바꿔서 한국조선이라는 조선해양으로 바꿔서 지금 주가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지주사로 만들었냐, 이거는 대우조선해양을 넣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상장을 해놨습니다. 현재 대우조선은 해양 합병에 굉장히 힘 쏟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후에 이것도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맨 위에 거의 할아버지 뻘이죠. 할아버지 뻘에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고 거기에 이제 현대제뉴인, 현대엘렉트릭, 현대오일뱅크 이러한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조선산업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정말 특이하게도 한국조선해양도 뭐다? 지주사다.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의 밑에 요번에 상장한 현대중공업, 기존에 있던 현대미포조선, 비상장인 현대사무중공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조선해양은 정말 특이한 구조다.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의 1년 주가인데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거의 고점은 16만 원대였는데 고점 대비 35%나 빠졌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97,000원, 고점 97,000원인데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비슷한 그룹인데 왜 한국조선해양은 마이너스 35%가 떨어졌고 현대미포조선이 왜 마이너스 25% 떨어졌나 라는,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미 요번에 상장하기 전에 이미 현대중공업이 IPO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지주사 디스카운팅이 들어갔을 거예요. 지주사 할인이 들어가서 더 현대미포조선보다 빠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선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대미포조선 특징상 좀 조선주에서 좀 특별한 조선주인데요. 현대미포조선은 중소형 선박을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요번 연도에 수주했다 하면 이 실적이 1년 반 정도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선박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선박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굉장한 실적이 빠르게 나오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조선해양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전부터 미리 상장 전부터 디스카운팅을 더 받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월 17일 날 한국조선해양이 9월 17일 날 현대중공업이 상장하고, 그때 한번 제가 다시 한국조선해양 주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PBR이랑 지주사 할인율을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한국조선해양의 밑에, 가장 밑에 큰 회사들이 몇 개 있죠. 현대중공업, 이번에 상장한, 그리고 기존에 있던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사무중공업, 그 외에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여러 기업이 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기업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두 개는 상장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비상장되어 있죠. 그리고 지분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얘네를 지분율 몇 프로 가지고 있나. 그리고 이거는 9월 17일 기준 시가총액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조 가까이 갔고, 현대미포조선은 많이 떨어져서 2조 9천억 원, 그리고 현대사무중공업이나 이 밑에 것들은 비상장이기 때문에 제가 주가를 대략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시총이 10초 정도면 거의 PBR이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기존 요즘에 조선사 같은 경우는 PBR이 한 1에서 한 1.2, 1.3까지도 레인지가 그 정도인데,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1.5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과대평가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추후에 현대중공업이 대장주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대장주 그 어드밴티지를 받아서 1.5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너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사무중공업 같은 경우는 2조라고 제가 측정을 했는데, 이것 또한 다른 그 조선주를 비교했을 때 PBR로 계산한 겁니다. 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땐 한 2조 정도로 잡은 거고요. 저는 넉넉하게 보시는 분들은 3조까지도 잡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2조 잡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랑 그 외 회사들 그냥 3,300억 원 정도로 제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율 곱하기 시가총액을 하면 이렇게 예상 그 가격들이 나오고, 그걸 다 합쳐봤을 때 약 11조 정도가 나와요. 정확히 10조 9천억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지주사 할인율이라고 대부분의 지주사는 30%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10조 9천억 원을 여기다 넣고 지주사 할인율 30% 받아서 0.7을 곱해주면 약 7조 6천억 원 정도가 한국조선해양의 주가가 맞지 않나. 물론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보다는 밑에 주가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파란색대로 표시된 거는 변수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변수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바뀔 수 있는 가격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사무중공업은 2조였다, 뭐 3조로 볼 수도 있고 2조로 볼 수도 있고, 정확한 측정은 솔직히 힘들어요. 상장하고 그 시장이 알아서 판단해 줄 때까지는 정확하게는 뭐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역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인 변수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지주사 할인율도 30%, 대부분이 30%인데 한국조선해양이 좀 특이하잖아요. 중간 지주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30%가 될지, 아니면 더 할인율이 더 크게 작용해야 될지, 아니면 만약에 대우조선해양과 합병이 완전 깔끔하게 됐어, 그랬을 시에는 지주사 할인율이 더 적어질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거는 추후에 시장이 판단하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시장이 판단하면 될 거를 왜 주가 계산을 했냐? 그래도 이렇게 주가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놔야 어느 정도 가격이 왔을 때 이거는 사야 되나? 이건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러한 거를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상장 당일날 저는 10만원 이상에서 이런 거를 미리 계산해 봤을 때 10만원 이상에서 주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봤을 땐 좀 무리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와 안 해본 거의 차이는 매매할 때 진짜 많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봤고요. 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거는 완전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 현대중공업이 상장했을 때 왜 한국조선해양이 주가가 하락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보통적인 시장이라면 현대중공업이 상승했다? 현중이 상승했으면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도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 내 밑에 회사가 주가 상승을 하고 높은 값어치를 받았는데 당연히 모회사인 한국조선해양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상장 당일에 한국조선해양은 왜 그렇게 많이 추락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좀 공매도 양이 좀 많았다고 생각해요. 공매도 양이. 지금 이 공매도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공매도 수자량을 봐보면 9월 17일 날 22만 주나 공매도를 쳤어요. 22만 주.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뭐 대략적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우선은 제가 딱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1년 중에 제가 1년 거를 다 봤어요. 공매도 수량이 가장 큽니다. 압도적으로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매도 수량이 가장 많은 날이었던 거예요. 현대중공업이.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공매도를 가장 많이 친 날이든 이게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그날 보니까 이거는 거래 수량이 10%였더라고요. 그날 거래 수의 10%가 공매도를 친 거면 굉장히 좀 저는 많이 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후에 요번에 추석 끝나고 연휴 끝나고 그 다음 날은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공매도 금지로 지금 공시가 떴고요.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공매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매도.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설명드릴 건데 지주사는 더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디스카운팅을 본다고 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미리 선발형 됐어요. 선발형 돼서 이거는 좀 미미했을 거다. 미미. 급격하게 발표된 것도 아니고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건 좀 미미했다고 생각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매니아층이 많아요. 매니아층. 모든 사람들이 조선주를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속된 말로 아재주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선주에서는 기존의 현대중공업을 못 가져서 한국조선해양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현대중공업이 상장하니까 나 그러면 굳이 한국조선해양 살 필요 없어. 나 현대중공업 살래. 해서 한국조선해양 금액을 빼고 현대중공업으로 넣는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좀 변동을 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봅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을 산 이유가 현대중공업 때문이 가능성이 매우 큰데 현대중공업이 상장했으면 당연히 나 같아도 한국조선해양 100%를 투자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으로 어느 정도 투자 비중을 나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상장 당일날 할지는 저도 좀 의문이네요. 상장 당일날? 어쨌든 이러한 세 가지 요소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은 9월 17일날 무려 11%나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대중공업 중요 포인트 이제 상장을 17일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이 좀 클 거예요. 변동성이 클 건데 변동성에서 뭐 단타를 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장투로 가져가실 분도 많으실 텐데 중요 포인트가 3개 있습니다. 그 투자하는 중요 포인트. 첫 번째,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해요. 왜냐? 조선주는 전 세계 경제 상황에 가장 민감한 섹터예요. 조선주는. 근데 지금 뭐가 있냐? 지금 중국의 뭐 헝다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에버그란데 있죠. 이게 파산하냐 안 하냐.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하냐 안 하냐 차이에 따라서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등 굉장히 파동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이 에버그란데 파산도 사실 굉장히 많은 요소가 섞여 있어요. 뭐 너무 간단하게 그냥 중국 정부에서 규제해주면 되지. 아니면 시진핑이 3연임 할 거니까 파산하게 안 냅둘 거야. 단순히
경제론적으로 봤을 때도 그거는 너무 단순한 이유일 것 같은데 사실 숨겨져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심리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고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노트를 작성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크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리만 브라더스 사태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다른 점도 있고요. 물론 다른 점도 있고 그런데 그 심리는 비슷할 거예요. 각 그 중국 정부의 심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니다. 다음 영상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단순하게 살려주거나 파산시키거나 그 내용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심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코스피 200이랑 MSCI 지수 편입, 이 지수 편입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나스닥 100 이런데 ETF 넣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코스피 200 추종하는 뭐 ETF들을 많이 넣어요. ETF나 뭐 여러 가지 추가 금융 상품들.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로는 이 금액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추종 금액, 추종 패시브 자금이 20조에서 많이 잡으면 뭐 30조, 더 많이 잡으면 한 40조까지 있어요. 40조까지 되는데 이 금액에서 예를 들어 기존에 있었던 크래프톤 최근에 상장했죠. 그거 같은 거 한 0.5%, 뭐 카벤 같은 경우는 한 0.3%에서 0.4%의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20조에 0.5%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금액이 언제 들어오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들어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들어오는지를. 언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고 편입된 날에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또 며칠 뒤에 들어와요. 그 자금이 들어온 날이 언제인지 확인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단타 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게. 지수 편입해서 패시브 자금 들어온 날이 언제인지, 어느 날 종가에 들어오는지를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팁을 드리자면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비슷하게 대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상장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간, 락업, 언제 풀리고 어느 물량이 풀리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장기로 가게 되는데 현대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 등 여러 가지 생각할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선주 섹터는 대부분이 비슷하게 가요. 비슷하게 가고 그 조선주 섹터에서 중요한 것을 확인해서 이 조선주를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영상에서 이거를 뭐 중요한 거 알아보라는데 왜 알려주지도 않고 왜 자꾸 이런 걸 확인하라고만 하면 이 조선주 섹터가 제가 진짜 한국 주식 중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섹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길게 나중 영상에 제가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단기성으로는 이 3개 꼭 확인해 주시면서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